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를 맡은 유선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비가 오고 있죠. 아유, 움직이기도 싫고 약간 힘드실 수 있었지만 우리 기운 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면역 안전 정보, 그 면역 강의를 맡았는데요.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면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면역에 오늘은 그러니까 건강한 삶의 근원이 되는 우리 면역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준비를 해봤고요. 또 제 경험담과 그다음에 소비자분들 또 예, 생생 감동 스토리도 준비돼 있으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면역은요, 이제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막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방어 시스템인데요. 우리 몸을 지키는 최고의 의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질병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군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이렇게 손상이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그 이상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몸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고 여기저기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차 체계는요, 먼저 보시면 그 외부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나 뭐 콧물, 뭐 코 속에 있는 점막, 또 소변도 면역 체계고요. 또 나쁜 세균들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대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왜 우리 피부 점막이나 또 그 위산 분비 같은 것들도 그 나쁜 그 세균들이 이제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일대 1차 방어막이 1차 방어를 했어요. 방어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강한 놈이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강한 놈이 침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부 혈액 속에 또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NK 세포랄지 이런 그런 세포들이 그런 나쁜 세포들을 직접 이게 살상해 가지고 그 세포가 죽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뛰어난 면역 세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세포가 이제 인체로 세포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요. 인체는 이제 막 전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웬만한 것은 인체 면역 세포가 다 이렇게 이기지만은 이렇게 강력한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그 적군에 대한 이런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게 이제 백신이 나와야지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균 바이러스와 전투를 막 벌이면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염증이고 또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도 막히고 또 세포 조직이나 이런 기관이나 장기 같은 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면역 체계가 균형이 깨지게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게 딱 적정선에 이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몸속에 있는 우리 면역 세포 덕분에 우리가 이 병에 걸리지도 않고 또 하루에도 몇만 개씩 암세포가 엄청나게 내 몸에서 생겼다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몸 구석구석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나쁜 것들이 뭐가 들어오나 이렇게 나쁜 거 들어오면 싹싹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하던 면역 세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외부로 들어오는 것들을 갑자기 내 몸에 이 정상세포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못하고 이제 막 정상세포들을 공격을 하는 일이 생겨요. 이러면 이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는 자가면역 질환으로는 뭐 아토피나 비염, 천식, 뭐 알레르기 질환, 또 뭐 류마티즘 관절염, 뭐 베체트, 루푸스 레이노드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저도 비염, 천식, 알레르기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면역 세포의 어떤 기능이 깨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면역이 굉장히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자가 면역성의 이 경향은요. 우리들이 다 갖고 있어요. 우리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공기도 오염되고 공기나 뭐 토양이나 바다가 지금 다 오염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침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환경 이런 것들도 공격을 받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양의 불균형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뭐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약물 오용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영양 불균형, 오늘은 제가 조금 영양 불균형과 이 그 영양 불균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너지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먹는 것으로,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잘 챙겨 먹고 여러 가지 이게 골고루 이렇게 음식이 잘 영양소가 잘 갖춰진 반찬과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는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2, 30년 전보다도요, 음식을 훨씬 더 많이 먹고 잘 먹고 하는데도 병에 더 걸리는 사람들이 지금 훨씬 많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 그거는 과거보다 우리가 채소나 과일의 영양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근에 함유된 비타민 A가 저기 보시면 30년 사이에 3분의 1로 감소되었고요. 또 시금치에 함유된 철분이 50년 사이에 6분의 1로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6달을 먹어야지 영양이 보충이 되는 거죠. 우리 한 단도 사실 아이들에게 먹이기 힘든데 우리 6단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땅이 이제 산성화가 되고 우리가 이제 속성 재배로 다 빨리빨리 하우스에서도 하고 뭐 이제는 계절 과일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영양 성분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음식만으로는 영양이 보충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는 뭐 만병의 근원이죠. 우리가 뭐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세포 활동을 할 수 없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진짜 가급적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는 안 받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체온이 떨어질 때 또 면역이 저하되거든요. 면역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체온이 1도가 오르면요, 면역력이 우리가 5배가 증가하고 체온이 1도가 내려가면은 면역력이 3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일단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염증 물질이 막 분비되면서 이 세포 면역을 막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활성화된 면역 세포들이 이제 병균이나 이런 나쁜 세균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온을 올려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영양분의 이런 체내 흡수율을 돕는 그런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온도가 36.5도에서 한 37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디 갈 때마다 체온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체온을 어느 정도인지 항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36점 보다 내려간다, 체온이 낮다 이러면은 약간 면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특히 잘 때는 또 면역이 1도 정도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체온 조절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네, 어떻게 하면 체온을 올릴 것인지, 내 몸에 저하된 체온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암 환자들이 좋아하는 이 그 온도가, 그러니까 체온은 35도 정도가 이 암세포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암세포, 그러니까 체온이 낮을수록 이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체온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굉장히 보면 수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우리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탈수 현상이라 그래서 수분을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많이 드시지 않고 커피, 차, 음료 이런 것도 다 수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 수분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수분이 부족하면요, 일단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이게 그 체액 생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분이 적게 되면 몸에 그 피가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하겠죠.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그 나쁜 세균이, 뭐 예를 들면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그 암세포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지가 못해요. 이 수분이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쫙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분의 섭취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탈수가 몸에 미치는 영향들이 저렇게 쫙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피로가 누적되고 피로가 누적되면 또 체온이 저하되면서 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계속 유기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충분한 수면도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멜라닌 색소가, 그러니까 멜라토닌 분비가 되잖아요. 이거는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는데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숙면이 건강에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막 피곤하다가도 잠 푹 자고 나면 또 피로도 회복도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요인을 한번 제가 알아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던 거. 그래서 비염, 천식, 부정맥, 갑상선 이렇게 질병들을 갖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둘째를 낳고 이렇게 몸이 급격하게 면역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만나면서 이제 몸이 회복되고 이렇게 사업까지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한 분은 그 이석증으로 그 정말 오랫동안 이석증을 앓고 계셨대요. 근데 이분은 제가 만난 지는 지금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한 2년 이상을 이석증으로 고생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대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이제 우리 제품 소개한 제품을 드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이 회복되신 분이고 두 번째 들으실 분은 남자분이시거든요. 이분은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셨는데 이 두 번째 분은 소리가 굉장히 좀 작아요. 작게 녹음이 돼가지고요. 각자 볼륨을 조금 크게 들으시고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위 절제술을 했어요. 그 이후로 온몸에 이제 면역력이 깨져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10여 년 전부터 이석증이 생겨서 저의 삶의 질은 바닥이었습니다. 링거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각종 검사도 해보고 했지만 항상 여전히 이석증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황혜 집사님 소개로 이제 아메이를 알게 되었고 그 전에 전 아메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았었어요. 관심조차도 없었었는데 집사님이 누구가 뭐 이석증인데 이걸 먹고 나아졌다고 하길래 정말 마지막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먹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우먼즈 팩이랑 갈릭티랑 아세로라 비타민 C를 한 6개월 정도 복용을 했어요. 복용을 했는데 처음에 사실은 뭐 먹기는 먹어도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이석증이 한 6개월 정도 없었더라고요. 5, 6개월 정도 이석증이 없어서 저도 그냥 의아할 정도로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의아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신기하게 그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들도 저보고 좋아졌다고 신기하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건강해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거 아메에서 준 그 영양제밖에 먹은 게 없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아메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나 이거 이런 거 먹었더니 너무너무 좋아졌다. 정말 너희네들한테 내가 강추하고 싶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로 저도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 영양제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먹으라고 막 권해주고 또 주문도 하고 그렇게 제가 바뀌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어느 날부터 이게 안 생겼지? 왜냐면 너무 의석증이 심해서 막 토하고 이 천장이 돌아가고 그래서 생활을 못 했었어요. 보통 한 번 이석증이 발병하면 한 열흘 정도 아픈 거예요. 막 진짜 구토까지 나올 정도로. 자가 면역 결핍이 왔는데 여러 가지 왔어요. 류마티스도 오고 레이노드 증후군도 오고 족저근막염, 등짝의 건선, 뭐 아무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에 대해서 몸에 외상은 없이 차에서 내리면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정도고 침대나 의자에 앉았다 한 번에 못 일어서 애가 일으켰어. 왜냐면 이 류마티스나 이런 것들은 몸에 12군데 마디가 발목, 무릎, 사타구니, 여기가 다 작살이 나는 거기 때문에 힘을 못 줘요. 일어날 때. 막 그 정도였는데 좋다는 데 다 찾아다녔지. 그래서 뭐 레이노드도 유명하다는 뭐 삼성 병원 가가지고 혈관내과를 갔는데 안 낫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2개월에 한 번씩 가면은 그 얼음물 테스트라고 있어요. 이게 안 도니까는 차가운 데 넣었으면은 남들은 1분 견디고 저는 20초도 못 견뎌요. 이제 그 레이노드라는 게 뭐냐면은 차가운 것도 못 견디지만은 밤에 손가락에 통증이 어느 정도 그러냐면 서랍에 손가락 딱 꼈을 때 그거 있죠. 피멍 드는 거.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별짓 다 했어요. 막 고무줄로 묶고 수리침으로 따기도 했었고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숙모가 선영이가 해준 걸로 이제 먹었죠. 근데 저는 몸이 워낙 많이 아파서 얘기를 드셔주니까 밥보다 약을 더 잘. 특히 양이 아픈 게 너무 싫어서 영양제를 진짜 죽어라고 먹었어요. 선생님 수치가 어때요? 그랬더니 의사가 좋아가지고 이거는 현대 의학의 승리라는 거예요. 진짜로? 얼마 만에 그렇게 좋아지고 4년을 먹었다 그러면 2년 반 정도부터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드시는 음식이 정확히 뭐 먹는 거예요? 쭉 드시는데 더블엑스, 그다음에 칼메, 아세로라, 엘로케어, 비타민 D 또 뭐 있지? 유산균 안 돼. 아무튼 뭐 그게 들어오는 거. 네. 자, 이분 두 분 얘기 잘 들으셨죠? 이분은 이 남자분은요, 그 정말 아까 말씀했듯이 밥보다 정말 꼬박꼬박 잘 챙겨 드셨거든요. 진짜 아프기 싫어서 그랬다. 이분이 레이노드 오기 직전에 또 이 아까 관절염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 마디마디 12마디마디 뼈 마디마디가 진짜 아파서 이렇게 앉아서 발을 딛고 일어나지도 못했을 정도래요. 아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줘야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아픈 고통을 당했는데 이분이 잘한 거는 진짜 꼬박꼬박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짜 한 달에 분량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딱딱 주문해가지고 그렇게 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 결과 보통 사람들은 먹으라고 그러면 나 먹어 하지만 먹다가 안 먹다가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뭐 한 두어 달 먹다가 뭐 효과 없는 것 같네 하고 안 먹었지만 이분 얘기처럼 진짜 이렇게 그 면역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진짜 최소한 2년 이상을 꼭 먹어야지 먹고 났을 때부터 효과가 보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 WX SOP도 지금 그 2년으로 우리가
스마트워드 프로그램도 돌아가잖아요. 이거가 왜 그러겠어요? 2년 정도를 먹어야지 우리 체액까지, 혈액의 질까지 완벽하게 바뀌는 게 2년 정도다. 그러면서 이분이 좋아지면서 이제 암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이거를 꾸준하게 먹으면서 좋아진 케이스였지만 이렇게 소비자들도 이렇게 영양제를 꾸준하게 잘 챙겨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 이런 면역 반응들이 균형을 맞춰지면서 몸 상태가 개선이 된다는 거를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면역에 도움이 되는 우리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드셨던 거, 그다음에 제가 먹었던 거, 요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더블엑스 종합 비타민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세계 판매일이죠. 종합 비타민 미네랄의 보조제고요.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19가지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체 시험 활동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DNA를 언급하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이게 뉴트라이트는요, 이 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제외라고 말할 정도로 독보적이죠.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요, 이렇게 86년 된 유틸라이트 농장을 가지고 있고요. 워싱턴에 있고, 그 다음에 연구소, 그 다음에 멕시코 엘타페칼, 그 다음에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이 있고, 중국 우시에도 지금 연구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세계 최대의 생태계 농법으로 이렇게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가 들어간 안전하고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밥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라도 계속해서 드실 수 있는 거가 우리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틸리 키즈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틸리 키즈도 마찬가지로고요. 이거는 12가지 비타민, 5가지 미네랄, 14가지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요. 한 끼 600원이에요. 하루 1,800원 꼴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이라는 건요, 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면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면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좋은 영양 성분을 꾸준하게 먹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몸이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드셔야 되는 게 이 종합 비타민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아세로라 C, 아까 이분이 이제 아세로라 C를 드셨거든요. 이거는 대표적인 항산화제 제품이죠. 이거 아세로라 체리 농축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기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혈관벽이나 장벽, 이거 피부 같은 것들도 탱탱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이거를 과량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천연 해열제 역할,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결합됐을 때는 콜라겐을 형성하고 있죠. 이게 옆에 보시면 이 열매가 푸릇푸릇할 때요, 이때가 당분이 가장 낮아요. 가장 낮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함량도 굉장히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때 수확해가지고 아세로라 이 비타민 C, 아세로라 C 요 제품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 담배 한 가치를 피우면은 비타민 C가 25mg 손실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하루 동안에 자기가 피는 개수만큼 얼마나 만에 더 많은 이 비타민 C를 섭취해야 될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또 제 친구가 감동이 있는데, 제가 나이 들어서 교정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근데 교정을 하고 나면은 여기가 다 입 안이 다 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헐고. 근데 얘가 하루에 아세로라 C를 6알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2알씩 3번을 6알을 먹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더라는 거죠. 입안이 하나도 헐지 않고, 다른 환자들은 입이 다 헐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도 헐지 않았다고. 그래서 깜짝 놀랬다 그러면서 이거 완전히 강추한다고 저한테 얘기해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세몬 오메가3, 오메가3 밸런스. 이거는 오메가3는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메가3는 고르는 기준은
정말 정확해야 되거든요. 아무거나 오메가3라고 다 같은 오메가3가 아니고요. 아무거나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강력한 항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 비타민 E 항산화 영양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패되는 걸 막아주고요. 이거는 물고기를 잡자마자 우리 거는 그 72시간 안에 이 정제된 완제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물고기를 딱 잡자마자 이 그 뭐죠 그 세포가 이렇게 확 산화가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대장균이나 보통은 대장균까지 검출을 하지만 우리는 살모넬라균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WHO 기준이나 그다음에 이 식약처 기준보다도 한 30배 정도 더 높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자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뭐 환경 호르몬이랄지 수은이랄지 납 같은 것도. 그다음에 이제 이 중금속 필터링이 있어서 이 중금속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이거를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1등급 원료인 연어의 비율이 한 80%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EPA하고 DPA 그러니까 여기 밸런스, 그 오메가3 밸런스는요. EPA와 그 혈행에 관련된 거죠. 그 DHA의 비율이 1대1 밸런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혈행에 조금 그러니까 혈액 순환에 내가 조금 더 관심을 더 그게 비중을 둬야 되겠다. 그러면 저 세몬 오메가 3를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게 그 수족 냉증도 아니고 아주 발이 얼음장 같이 차가웠었어요. 동상 걸린 것처럼. 근데 만져보면 발은 차갑지는 않아요. 근데 이 속 안이 너무너무 발이 시려워서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막 얼음물에다가 그러니까 따뜻한 잠자기 전에 이 따뜻한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이렇게 그 몸의 온도를 이렇게 쫙 올려서 순환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잠을 잘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싹 없어지고요. 우리가 또 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시작하면 발의 뒤에 각질이 엄청나게 많이 끼시는 거 아시죠? 이 각질이 끼는 것도 이 순환이 세포가 끝까지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오메가3는 정말 땡볕을 내서라도 드셔야 되는 게 오메가3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아까 그 칼맥D 두 분이 공통적으로 드셨던 것들이 이 칼맥디거든요. 이 칼슘은 이 그 미네랄이잖아요. 이 대표적인 미네랄이 우리 칼슘인데요. 이 미네랄은 인체의 이 3.5%만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량이지만은 우리 건강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단 한 가지라도 장기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네랄이 하는 역할은 너무너무 많은데요. 뭐 면역력 강화, 뭐 노폐물 배출, 신진대사 균형 여러 가지 역할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취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 칼슘과 마그네슘은 이게 짝을 이뤄서 다니기 때문에요. 이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 2대1의 마그네슘,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의 비율로 흡수율이 아주 좋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칼슘이 부족하면요. 우리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99%는 골격하고 치아에 형성되지만은 나머지 1%는 이 혈액이나 근육에 저장돼서 산 알칼리 밸런스를 맞춰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안전하고 소화가 잘 되는 우리가 칼슘의 제품들을 드셔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밀크시스 EX를 이거는 이제 아까 아까 그 남자분께서 드셨던 건데요. 이 그 간은 굉장히 처음에는 영양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 영양소를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장했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독 작용을 한다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독성 물질을 분해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기가 그거 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분은 이 그 몸속으로 들어오는 이제 세균들은 이 간을 거치게 되면요 해독이 되면서 거의 죽기도 해요. 거의 죽지만은 간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서 굉장히 세균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 밀크시스를 꼭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밀크시스 추출물과 에너지 대사 생성을 돕는 비타민 B군이 5가지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왜 그 밀크시스를 먹고 나면은 간이 해독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엘로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저는 제 감동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증상에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1년을 꼬박 먹었어요. 그러니까 1년을 그러니까 10개월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열심히 먹었고요. 왜냐? 정말 20년 비염을 알아보십시오. 20년 비염을 앓고 나면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요. 저는 그 상태 어떤 상태까지 갔냐면 냄새를 사실 전혀 못 맡아서 막 남편 상한국도 주고요. 뭐 강아지 샴푸 사러 갔는데 냄새도 못 맡고요. 진짜 우리 남편 장을 다 망가뜨린 게 제가 주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케어를 진짜 1년을 먹고 나서 진짜 지금은 너무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이 약간의 이 코맹맹이 소리가 이게 원래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이제 딱 고착화가 된 것 같아요. 이 목소리로. 근데 이거는 진짜 10개월을 정말 꾸준하게 먹었고 나머지 때는 이제 좋아지면서는 이제 간간히 먹고 지금은 완전하게 없어진 게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왜 미세먼지 조금 심하고 막 이렇게 기압이 낮아지거나 이럴 때 약간 비염 증상이 나타나려고 할 때 그때 또 먹어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또 먹고 나면 증상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피카오프레토, 아세오라 체리, 계피 이 세 가지로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프로틴은 굉장히 중요하죠. 면역 세포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섭취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20가지 아미노산을 함유가 있고 단백가가 100입니다. 그리고 대두, 밀, 완두로 만들어진 100% 순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항체나 효소, 호르몬, 근육 결합 조직에는 우리 프로틴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면역을 지키는 데는 이 단백질을 꼭 드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먹는 그 프로틴 베리가 있어요. 저기에는요 칼슘과 비타민 C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의 이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꼭 필수적으로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 이거 유산균이잖아요. 이거는 이 장 속에 우리 몸의 면역력을 자지하는 이 면역 세포가 70% 이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은 이제 소화기관이긴 하지만은요, 우리 몸을 독소로부터 막아내는 첫 번째 관문이죠. 그래서 가장 큰 면역기관이기 때문에 이 면역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장 상태를 얼마큼 잘 개선을 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내에는요, 이 100족의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8대2 정도가 유익균이 많아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간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내 그 중간균이 있는데 얘네는 우세한 쪽으로 붙어요. 그래서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 쪽으로 붙고 그다음에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 쪽으로 갖다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의 비율이 얼마 만에 바뀔 것이냐. 사실은 이게 뭐 단순히 한 달 먹어가지고는 한 달에 한 포 먹어서는 좋아지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왜 장이 건강하신 분이 장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요. 만약에 장을 내가 좋게 하고 싶다. 그다음에 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조금 길게 보시면서 이 장 내의 생태의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은 한 달, 두 달을 먹어서 효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보시면서 효과를 보시고요. 제가 또 경험한 바로는 제가 지금 밤에 잠자기 전에 진짜 한 3포, 4포 정도를 먹고 자거든요. 진짜 한 5포 정도 먹었을 때는 정말 확실하게 아침에 일어났을 땐 이 그 화장실에 그 색깔도 틀리고 배가 그냥 쏙 들어가는 그 똥배를 없애는데 정말 좋은 게 이 유산균을 과량 먹는 거 이거 정말 추천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아까 여기 그 균주를 얘기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검증된 5가지 균주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3가지가 있는데 가운데에는 프리바이오티스 그러니까 이뮤니티 플러스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HN019가 10억 마리에다가 비타민 C와 아연까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미량의 미네랄 중에서 아까 칼슘도 있고 아연도 굉장히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연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연은 우리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하루 권장량의 아연 100%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연의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연은 우리가 몸속에
납이 들어오잖아요. 그 납의 체내 흡수율을 막고 그다음에 카드뮴의 수치를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중금속의 중독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거에도 아연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뮤니티 플러스 여기에는 그 비타민 C와 아연까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에는 또 면역 기능을 높일 수 있고 여기 부원료로 비타민 D와 아세로라 농축물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 유산균은 우리 지금의 장의 이 면역 기능, 그다음에 장 상태, 그다음에 면역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유산균은 필수적으로 드셔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수분 부족이라고 아까 수분 부족도 이 체온을 낮추게 되고 면역을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 물이나 먹어야 되느냐? 아무 물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물을 먹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물을 고르는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어야 되고 pH 7.4의 약알칼린 물이어야 되고 미네랄과 용존산소가 포함된 살아있는 물이어야 되고요. 유무기화합이 없는 물이어야 되고 미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없는 물이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여기에 우리의 이스프링 정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뿐만이 아니라 공기도 굉장히 우리가 면역에 관련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천식 환자였잖아요. 제가 천식 환자여서 청정기를 제가 쓰는 것과 안 쓰는 거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제가 이거는 미세먼지 이거 실험을 해봤을 때요. 이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쥐에게 그 하루에 1시간씩 3달 동안의 미세먼지에 노출을 시켰더니 어떻게 되느냐. 염증 수치가 완전히 올라갔다고 해요. 이 우리나라 프로그램에서도요. 저 강남에서 미세먼지가 그때 엄청 심할 때 강남에서 1시간 걷는 걸로 몸의 염증 수치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한번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염증 수치가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도 그때 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기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환경에 우리 몸의 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정기는 그냥 일반 청정기가 아니죠. 이 천식 환자들 그다음에 신생아 병동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증을 받아서 19가지 전 항목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헤파 필터다 이 성능이나 뭐 탈취 필터 같은 경우도 성능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이 청정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면역 관리를 위해서는요.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또 부족한 거는 영양분은 보충을 하고 물과 공기가 로 관리를 잘 하시면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신적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거가 이게 우리 면역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네, 여기까지 면역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